안녕하십니까. 이제 20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상적인 인간과 그다음에 이상적인 사회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내용, 스피드 체크, 그다음에 읽기 자료, 그다음에 실력 확인 문제를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 확인하고 전체 내용까지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스피드 체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유교에서 이상적인 인간상인 뭐죠? 유교에서 이상적인 인간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인 나오고요. 군자 나오고요. 선비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자, 누구나 노력에 의해서 도달할 수 있는 표준의 인물이며 높은 도덕성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자, 유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 여러분들 한 가지만 제가 아시라고 하셨죠? 군자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검정고시에서는 군자만 아시면 됩니다. 1번은 군자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가르치고 구자여 깨닫도록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진리를 구해서 지혜가 필요하고요. 중생을 가르치고 구제하기 위해서 자비가 필요했던 사람. 뭐라고 하죠? 보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처님도 그렇고 보살도 그렇고요. 자, 이건 뭡니까? 인간이 노력하면 닿을 수 있는 존재들이죠. 자, 이건 신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노자의 이상적 삶으로서 무엇을 억지로 하지 않으며 자연의 순리대로 사는 모습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무위자연이라고 하죠. 대단히 시험이 많이 나왔으니까 정리 잘 하시고요. 자, 자타의 구별과 시비의 대립을 초월한 절대적 경지에 이른 사람이 지인, 천인, 진인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사상은 무엇입니까? 자, 뭐라고 하죠, 이걸? 진인, 천인, 신인, 그다음에 성인, 이런 것도 주장해서 도가, 아니면 도교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여러분 도교라는 표현은 그렇게 적합한 표현은 아닙니다. 도가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도교는 나중에 이런 사상에 민간 신앙들이 합쳐져 가지고 구름 타고 날아다니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설교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이제 도교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 노자 장자의 사상만 나왔을 때는 도가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지혜, 용기, 절제, 덕을 조화롭게 갖춘 사람은 이상적, 정의로운 인간상으로서 표현했던 지혜, 용기, 절제, 정의까지 했던 사주덕을 강조했던 분 누구죠? 플라톤이죠. 그래서 플라톤은요, 서양에서 이상세계와 현실세계를 구분하는 거 이원론이라고 해요. 이 이원론을 최초로 주장했던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서양에서. 동양에서는 있었겠죠. 그렇지만 서양에서 공식적으로 최초로 주장했던 사람은 플라톤이라고 하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6번입니다. 모든 사회가 공정해지고 재화가 고르게 분배되고 인재가 고르게 등용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육아에서 이게 만약에 서양에서 말하는 건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죠. 동양에서 말하는 건 육아에서 말하는 공자가 말하는 대동사회죠. 대동사회. 자, 그 다음에 인위적인 사회제도와의 질서를 거부하고 작은 나라, 그 다음에 적은 백성, 작은 나라 소국, 그 다음에 적은 백성 과민 속에서 무유와 무욕을 추구하는 도가에서 말하는 이상사회. 자, 작은 나라 소국, 그 다음에 적은 백성 과민, 소국 과민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 플라톤이 이성과 지혜를 갖춘 철학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자, 무슨 사상? 철인 정치, 아니면 철인 통치 사상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뭘 싫어했다고 했죠? 대신 민주주의를 싫어했다고 했죠. 우리나라 모 방송인이 절대 왕정이 좋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했다가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았어요. 또 맞는 얘기죠. 만약 이상적인 군주가 통치한다면 절대왕정은 굉장히 좋은 통치죠. 근데 그 이상적인 군주가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우리는 차선책으로 민주주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상적인 군주만 통치한다면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자, 만인의 노동 참여에 의한 공동생산, 사회적 공동소유, 그다음에 재화에 대한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이 이루어진 사회를 표현한 것으로서 토머스 모어가 표현했던 이상사회, 여기 말하는 육아에서 말하는 대동사회랑 거의 대동소이한 거죠. 무슨 사회입니까? 유토피아죠. 유토피아. 책 이름도 유토피아입니다. 아시겠죠?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고요. 자, 그다음 읽기자를 보겠습니다. 자, 장자의 이상적 인간상 보겠습니다. 장자의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은 자연과 합의되어 무의를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자, 주로 이게 자연과 합의됐다, 이거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무아일체의 경지에 간다고 했죠? 자, 그래서 지인, 진인, 신인, 천인, 성인 등으로 표현된다. 자, 장자는 인간의 삶이 극히 한정적이고 부분적인 것이라고 지적하며 크고도 넓은 도에 근거하여 세상을 살아가고자 했다. 또한 장자는 아무 것에도 얽히매이지 않고 자타의 구별과 시비의 대립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경지에서 굉장히 크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진리의 상대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네가 생각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원효의 화정 세상을 틀리죠. 네가 생각하는 진리도 전부 다 맞는 진리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화정이고요. 노자의 사상, 장자의 사상은요, 큰 경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 어떤 여자가 이쁘다고 해서 이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굉장히 크다고 해서 큰 게 아니다. 죽었다고 해서 슬픈 게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장자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자타의 구별과 시비의 대립을 초월한 절대적인 경지에서 자연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절대적인 경지를 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인, 진인, 신인, 천인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봤습니다. 자, 플라톤 인간관이에요. 자, 플라톤 인간의 탁월한 기질을 알고 거기에 알맞는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갈 때 개인의 자아실현이 완성되고 나아가서 바람직한 정의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간의 영혼은 이성과 기계 정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좀 줄이면 뭐 성욕 같은 거죠. 식욕이나 성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 가지 덕인 지혜와 용기 및 절제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정의의 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자, 이처럼 플라톤은 이성에 의해서 기계와 정욕을 잘 조절하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즉 철인이 뭘 해야 된다? 통치를 해야 된다고 바라봤다는 거죠. 자, 플라톤의 인간관, 철인 통치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입니다. 자, 니코마코스는요, 그리스 이름 중에서 굉장히 많은 이름이에요. 유명한 사람 중에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니코마코스는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버지의 여러 가지 주장이나 사상들을 잘 정리해서 책으로 펴낸 게 니코마코스 윤리학이거든요.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자랑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나왔습니다. 자, 절제와 용기, 그 밖에 다른 덕들의 경우도 중용을 유지한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무슨 일에 뒷걸음질치며 무슨 일이나 두려워하고 자신의 설 자리를 확고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이건 뭐예요? 비겁하고 소심한 거죠. 그는 비겁한 자가 될 것이다. 반면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사람은 무모한 자가 된다. 이건 만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겁과 만용 사이에서 가운데를 잘 지키는 걸 중용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온갖 쾌락을 탐닉하고 어떤 것도 삼가지 않는 사람은 방탕하게 되며 마치 촌뜨기처럼 모든 쾌락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무감각하게 된다. 자, 따라서 절제와 용기는 과도함과 부족함에 의해서 파괴되어 중용에 의해서, 그럼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에 있는 자세, 이거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 중용의 자세를 본다. 군대에서 이런 말 했죠. 줄 자세해야 된다. 그럼 가운데로 서라. 정말 비싼 표현 중에 하나죠. 정말 유용한 삶의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중용의 자세를 지키라. 이거 잘 지킨 사람은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소심한 사람은 자기 혼자만 망치죠. 만용적인 사람은 주변 사람 다 같이 망치죠. 어쨌든 간에 둘 다 망치는 건 마찬가지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소심한 사람은 자기 혼자만 인생 실패하죠. 근데 만용이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 다 같이 불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서 뭘 지킬 수 있는 사람, 중용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만용을 하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 보통 그러잖아요. 1억 투자해서 3억 벌으면 이 사람들은요, 투자 대출 받아가지고요, 10억짜리 투자를 또 해요. 그래서 20억 벌었어요. 그럼 이제 40억짜리 투자를 또 합니다. 계속 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순간에 어느 한 번에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운 거 있고 느낀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느끼는 게 없으면 한 명 한 명 주변 사람들 다 같이 나락으로 같이 끌고 내려가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중용의 자세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항상 살면서 생각해 봐야 될 만한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베버리지 보고서입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사회보장제도, 그 다음에 우리 복지국가랑 대표되는 상징적인 용어예요. 자, 1942년 영국의 경제학자 베버리지가 배출한 보고서로서 정식 명칭은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이다. 전 국민에게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평등주의와 복지사회 건설에 대한 신념을 주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보고서에는 사회의 진보를 맡고 있는 문제로서 사회가 발전이 안 되는 이유가 궁핍되고 질병이 있고 실업, 일자리 없는 거죠. 모르는 거, 무식한 거죠. 불교를 들고 있고, 이 가운데 사회보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궁핍 해소라고 보았는데, 사회보장보험을 통해서 이런 궁핍이 해소돼야 된다고 봤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영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서 복지국가 정책을 국가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실현하게 됩니다. 물론 복지국가 정책을 그전에 한참 앞서서 진행됐던 나라도 있어요. 지금도 이 나라가 세계 복지의 상징이죠. 스웨덴 같은 나라들. 근데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어차피 그 나라만에 한정된 문제였고, 전 세계적으로 복지의 상징이 됐던 게 이 베버리지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한참 복지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가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영국을 대표했던 한 명의 여성 정치인이 있었죠. 마가렛 대처라고 하는. 이게 마가렛 대처가 했던 게 뭐냐면, 너무 복지 정책에 영국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복지 서비스의 질은 낮아지면서 사람들이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영국의 대처 수단과 그 다음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신자유주의, 다시 한번 경쟁이 투여돼야 되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내세우면서 말 그대로 빵을 주는 것보다 빵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더라.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유 줄 필요 없다.
다시 한번 신자유주의로 영국이 돌아서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영국은 계속 복지 아니면 경쟁과 성장 계속 반복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유당이 한번 집권할 때마다 보수당이 집권할 때마다 노동당이 집권할 때마다 계속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공화당이 집권하면 신자유주의가 다시 판을 치게 되고 다시 민주당이 집권하면 다시 한번 이 복지 정책으로 다시 많이 가게 되고 계속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계속 마찬가지인데 이 복지가 확대되는 건 우리나라만큼은요 대세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모든 예산 전체 통틀어서도 가장 많은 예산이 투영되고 있는 게 복지 예산이고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그동안 오랫동안 못 썼잖아요. 못 썼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많이 투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떤 정권이 뭐 새누리당 쪽이 됐든 민주당 쪽이 됐든 어떤 정권이 되든 간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복지에 대한 비중이 강화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앞으로 몇십 년 뒤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죠. 그래서 한 번씩 보겠고요. 베버리지 보고서는요, 말 그대로 복지정책, 그 다음에 사회보험제도의 상징적인 용어니까 베버리지 보고서 한번 머릿속에 복지구나, 아니면 사회보험이구나, 이것도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주장하는 조선후기 실학자의 사회개혁론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거 나왔습니다. 밭 10결마다 그중 한 결은 공전으로 만들고 9결은 사전,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 국가 소유의 땅이라는 거죠. 자, 만든다. 그런 다음 9결의 농사짓는 농부에게 공전 한 결을 함께 경작하여 그 수확물을 국세에 충동하도록 하고 사전 9결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전부 자기 집에 수입을 하면 이것이 바로 정전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누구죠? 다산 정약용이 말한 정전제랑 관련된 얘기죠. 정전제. 왜 정자라고 합니까? 우물정자죠. 여기 나온 정자. 이렇게 토지를 나누는 겁니다. 우물정자를 나눠서요. 얘 이렇게는 전부 다 개인 소유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공전 있잖아요. 이 가운데 있는 공전은 국가 소유로서 진행되는 거죠. 국가 소유라고 하는 게 여기에 나온 공전 가지고 세금을 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고대 왕국 중에 하나인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때의 토지제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정약용은 처음에 뭘 주장했냐면 여전제라고 하는 걸 주장했는데 여전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자는 마을이에요. 마을 단위예요. 그래서 마을 단위에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해서 나누자는 거예요. 그럼 딱 보니까 뭐랑 비슷해요? 공산주의 사상과 상당히 비슷하죠. 그렇죠. 공동으로 생산해서 필요에 따라서 나눈다. 자, 공동으로 생산해서 노동력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노동 숫자에 따라서. 그럼 지금 생각해도 상당히 과격한 주장이잖아요. 여전제라고 하는 거. 그럼 그때 당시 조선시대에 봤을 때 얼마나 과격한 주장이겠습니까? 그래서 정약용이 처음에 여전제를 주장했다가 너무 과격한 주장이니까 이걸 뭘로 수정한 거예요? 정전제로 수정한 겁니다. 우물정자 써가지고요. 이거는 개인 소유. 그래서 가운데는 여기에서 나온 생산물을 가지고 세금을 내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주장한 거죠. 실제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자, 그러면 이건 뭘 강조하는 거죠? 공평한 분배를 강조한 거죠. 자, 정치적 측면보다 권력이 백성에게 있다. 권력 독점 빈부격차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자, 패권주의나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강력한 국가를 희망하였다. 농민이 땅을 소유하여 균등하게 분배된 사회를 구성했다. 딱 봐도 뭔지 알겠죠? 공평하게 토지를 나눠주자.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에는요, 대부분의 농민들이 자기 땅이 없어요. 95% 이상의 농민들은 전부 다 뭡니까? 남의 땅에 농사를 지어서, 자기 땅에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남의 땅에 농사를 지어서 땅 주인과 나누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소장민이라고 하죠.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에서는요, 자영농민이라고 하는 개념은 양반 지주들 빼놓고는 거의 없습니다. 다 소장민들이에요. 그래서 소장민들에게 땅을 돌려주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다음에 괄호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굵기 순서대로 짝지 친 거 나왔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 나왔죠? 인을 실현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인이냐, 이런 사람을 유학에서는 뭐라고 하죠? 인을 실현하는 거, 겉으로 드러나는 거 얘라고 하죠. 인과 예를 실천하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군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자, 진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 자비를 실천하여 불교의 진리를 구현하고 많은 중생을 구제하는 사람 뭐라고 하죠? 보살이라고 하죠. 정답 몇 번? 1번, 군자와 보살이라고 하죠. 지인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말하는 거? 도가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입니다. 그 다음 3번이에요. 자, 다음 중 유교의 삶의 방식으로 바른 거 나왔습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를 인간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봅니까? 아니죠. 우주의 모든 존재와 인간은 서로 간에 어때? 생태학적으로 연관되는 관계죠. 그래서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고요. 자연과 인간은 조화의 대상이 아니라 대립적으로 파악한다. 조화의 대상이죠. 그 다음에, 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다. 자, 맞고요. 자,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도덕적 생활을 불가능하다고 본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바라본 사람은 동양에서는 없습니다. 서양에서는 한 명 있죠. 홉스라고.
그래서 강력한 힘으로 눌러버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있죠. 서양에서 홉스가 있고요. 동양에서는 이렇게 바라본 사람 없습니다. 성학설로 대표되는 누가 있습니까? 순자는요. 인간의 예로서 이걸 기질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죠. 이거 화성기라고 하는데 정답 여기서 몇 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자에 대한 설명을 바른 거 나왔습니다. 인위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자유에 따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건 누구죠? 노자의 삶이죠. 무의자연이죠. 자, 이상적인 인간은 천인이라고 했던 도가의 삶이죠. 자, 실천 이상의 명령에 따른 삶을 살아야 된다. 실천 이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칸트가 주장했던 건데 칸트는 두 가지 이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어. 이게 순수 이성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건 실천 이성이라고 그래. 마음속에 있는 걸 순수이성,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하게 해주는 걸 실천이성이라고 하거든요. 거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순수이성과 실천이성이 관련된 논문을 보면 여러분 머리 터집니다. 보통 논문들이 짧은 게 한 300페이지 정도 돼요. 굉장히 깁니다, 이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이 연구하는 건데, 순수이성과 실천이성 이런 용어들을 칸트가 말했구나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인을 내면적 도덕성인 사랑의 정신으로 본다. 자, 1번, 2번은 도가, 3번은 칸트의 사상이죠. 정답은 몇 번? 4번이죠. 육아에서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랑, 인이죠. 자, 그리스도교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맞는 건 나왔습니다. 자, 구원은 신앙보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도, 자,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스도교에서는 묻지 마고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신앙이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적인 덕을 실천하면서 완전한 구원을. 자, 신의 세계를 접근하면서입니다. 인간적인 덕, 이건 아니 이성이죠. 이성은 철저히 무시돼요. 자,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원인과 결과로 파악하는 이거는 불가의 사상이죠. 연기설이고요. 자, 신앙을 통해서 신의 뜻을 찾고 신의 의지를 실천한다.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그래서 자, 그리스도교는 참 단순해서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매력이 있죠. 그냥 간단하잖아요. 가장 큰 거는 뭐예요? 신이 있고 신에 대해서 믿고 따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제대로 잘 실현하는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믿고 따를 수 있는 종교. 이게 뭡니까?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신은 존재해요. 신은 위대해요. 그 다음에 신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해요.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이슬람교는.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삶의 자세만 지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부 제대로 못했고 그 다음에 좀 못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파급해서 퍼질 수 있는 종교 중에 하나가 이슬람교예요. 그래서 이슬람교가 현재도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이상사유로 인해서 추구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보겠습니다. 나라는 잡고 백성은 적어야 된다. 여기까지만 받아 알 수 있죠? 뭡니까? 도가의 소극감입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5번 없죠?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도가 형성가 있습니다. 재화의 균등한 분배를 강조했던 건 동양의 대동사회, 육아의, 서양의 유토피아. 그 다음 공산사회도 이거 되겠죠? 그 다음에 생산력의 고도 발전은 뭡니까? 일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해서 정복자적, 그 다음에 인간중심적 자연관을 가지고 있는 게 이거죠. 그 다음에 철학자에 의한 통치, 이거 뭐라고 하죠? 철인 통치, 철인 정치를 강조했던 건 플라톤이죠. 그 다음에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민이 정치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주장의 근거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대의민주 정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자, 좀 어려운 말 나왔네요. 대의민주 정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간접민주 정치라고 하는데 우리가 국가도 굉장히 크고 인구도 많죠. 그럼 민주 정치를 하긴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하기는 어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자, 따라서 우리는 대표를 선출해가지고 그들에게 정치를 대신 맡깁니다. 이거 대의민주 정치라고 해요. 근데 시민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대의민주 정치의 대표들은 시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겠죠. 그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대의민주 정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이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 거 맞고요. 자, 정책 결정자의 독단적인 결정을 막기 위해서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정치적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 때문에 이것도 맞죠. 근데 시민들의 정치적 결단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이거 항상 그런 건 아니죠. 그다음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시민들이라고 해봤자 의견이 제대로 합치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도 힘들죠. 그래서 정답 틀린 거 몇 번? 7번 답은 4번이 상관없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자, 다음 내용과 관련 깊은 이상사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거 나왔어요. 자, 유토피아에서는 누구도 사유재산을 소유하지 않으며 이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하루에 6시간 정도만 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교육과 오락을 통해서 시간을 보낸다. 자, 그들은 공동으로 생산한 물품을 공동으로 분배하여 사용한다. 자, 유토피아를 강조하는 거죠. 자, 정신적, 지적 쾌락을 허용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생뚱맞는 얘기가 나왔죠. 자, 정신적, 지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자, 소유와 생산이 평등한 사회를 지향한다니까 맞겠죠. 지양이면 틀려도
정반대 얘기죠.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인격과 지혜를 갖춘 철인의 통치를 제시한다고 누구죠? 플라톤의 사상이죠. 철인 통치. 그 다음에 모든 정치적 조직, 규율, 권위의 철폐를 주장한다. 이건 뭡니까? 도가에서 말하는 무의자연과 소국 가민이죠. 도가에서 말하는 거.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더라도 여러분들 바로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카톨릭 역사를 바꾸신 분이죠. 자, 2001년 교화관이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자, 과거 가톨릭 교회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갈릴레이 재판에 대한, 그 다음 면죄부, 아니면 면벌부라고도 표현하죠. 면죄부 판매, 그리고 십자군 원정에서 이교도에 대한 행한 폭력,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과학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대했던 거, 이런 것들. 자, 그리고 교황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슬람 사원을 방문했으며 이슬람 사절단에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해줬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자, 그래서 이게 교황이 역사를 바꾸신 교황이죠. 정말 교황도 오랫동안 하셨고 우리나라에도 2번이나 방문하셨고 대부분 대단하셨죠. 그래서 이분 돌아가셨을 때 이분 2001년도니까 돌아가시 직전이거든요. 돌아가시 직전에 많은 걸 또 남겨놓고 가셨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티칸에 몰려가지고 수백만 명 사람들이 모였죠. 마지막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황, 제가 이름 밝히지 않겠지만 그 다음 교황 같은 경우에는 다시 약간 배타적인 교황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슬람교는 진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슬람권 간의 갈등이 많이 야기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교황이 다시 건강이 나빠졌다고 새롭게 교황을 뽑았잖아요. 최근 교황. 그 교황님이, 최근 교황님이 이 교황님을 다시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다시 한번 로마 교황청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확실히 그렇습니다. 배타성이 가지고 있는 갈등과 그 다음에 관용의 자세가 보여주는 화해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회죠. 그래서 이 요한 바오로 2세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따지면 존 폴이죠. 존 폴. 요한이 이겁니다. 영어로는 존이에요. 존. 이걸 라틴어로 읽으면 요한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바오로는 이거예요. P-A-U-L. 폴이에요. 폴. 이걸 라틴어로 읽으면 바오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 같은 경우에 어떤 정신을 표현한 거예요? 용서와 화해를, 관용의 정신을 표현한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신을 괴롭힌 사람에 대해서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맞죠? 타인과 관계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더 중시해야 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2번 틀렸고요. 자, 용서는 자신에게 베푸는 선물이라고 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상호 의존의 원리가 모든 현상을 지배함을 알아야 된다. 자, 하나가 하나를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정답 몇 번? 2번이 상관없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프란치스코 교황도 그렇지만 둘 다 공통적으로 굉장히 관용의 정신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죠? 최근에 쿠바랑 미국의 사이를 둘 다 원만하게 해주는 굉장히 큰 역할을 두 분이 다 같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이에요. 자, 육아에서 강조되는 삶의 자세로 가장 적절한 거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연의 흐름을 따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실학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의 흐름에 따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 도가죠. 그 다음에 사회 혼란의 원인이 된 인위적인 제도를 제거해야 된다. 이것도 도가죠. 2번하고 3번 도가고요. 인간의 본성이 육아에서 어떻게 했죠? 선하다고 봤죠. 성선설을 바탕으로 한 인격의 수양을 중시해야 된다. 성리학에서는 어떤 수양을 경건하게 수용하라고 했죠.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경의 자세를 지켜야 된다. 기억나시죠? 경의 자세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인격의 수양, 뭐라고 합니까? 수신, 수양.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세를 바로잡는 수신과 마음을 바로잡는 수양. 수양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경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같이 한번 나온 김에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자, 불교에서 강조하는 삶의 자세가 적절한 거 그러면 자, 모든 사회적 가치를 부정하고 속세에서 벗어나서 한다. 자, 속세란 표현 나왔죠? 우리 불가에서 보통 쓰는 말이거든요. 현실 세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서 참다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한다. 현실 세계에도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과 그다음에 우리의 집착이 투영되죠. 여기서 벗어나야지만 참된 진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소중하듯이 남도 소중함 인식하면서 살아간다.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이제 황금률하고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공자님의 서와 같은 사상이고요. 아무 조건 없이 다른 사람과 사물을 귀중히 여기 살아간다. 이건 뭐죠? 이거는 불가에서 말하는 자비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일체의 사회규범을 거부하면서 살아간다. 이건 뭐죠? 도가 사상이죠. 이건 도가 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불가랑 상관이 있는 거는요. 자, 뭐가 되겠죠? 가와 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대승불교 같은 경우에는 속세에서 벗어나서 사는 걸 무조건 좋아하진 않죠.
그렇지만 이제 남방불교 있죠. 동남아시아에는 이런 데는 아마 세상에 떠나서 자연을 벗삼아서 수양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서는 기억과 그다음에 디귿 되겠습니다. 가와 다 정답 2번이 되겠고요. 12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과 관련된 이상사회 조건을 고르면 나왔어요. 자,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 이는 헌법의 핵심 원리다. 헌법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헌법 10조의 핵심 원리라고. 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 평등한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은 자신의 일을 선택할 수 있으며 타인의 존엄성을 해하지 않는 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기 결정권의 다른 측면은 타인이 나를 부당하게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 그럼 이상사회 조건입니다. 사회질서의 안정을 위해서 통일성을 중시해야 된다. 그러면 나를 간섭할 수 있잖아. 통일성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 이건 맞겠죠. 그 다음에 공정한 경제제도의 실현을 통해서 사회적 부를 최대한 확대해야 된다. 이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부를 최대한 공정하게 분배해야 된다는 맞겠죠. 그 다음에 개인적 사회적 삶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맞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나와 그 다음에 라.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자, 다음 내용을 토대로 추론할 수 있는 자, 이상사회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학생으로만 묶인 거 나왔습니다. 자, 나라는 적고 백성은 적다. 편리한 도구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고 배와 수레가 있지만 탈 일이 없다. 자, 이웃나라가 서로 바라보이고 다구이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려도 백성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왕래하지 않는다. 뭔지 아시겠죠? 도가에서 말하는 뭡니까? 소국 과민의 세상입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서 육아에서 추구하는 이상사회인 대동사회가 틀림없다. 틀렸고요. 자, 난 의견이 달라. 기업을 통해 소박한 생활하는 소규모 공동체 사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맞고요. 자, 소규모 공동체 사회라면 공동생산과 공동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건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보다는 니은 내용으로 봐서 문명 발달이 없는 무의자연의 사회인 것 같아. 이건 맞겠죠. 그 다음에 백성들은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만족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도 맞겠죠. 그러면 유나, 그 다음에 효연, 서연까지겠네요. 자, 그러면 몇 번입니까? 자, 정답은 몇 번이죠? 여기서는 4번이겠죠? 유나, 서연이 아니죠? 유나, 그 다음에 유리, 서연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이에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간과를 주장한 사상 나왔어요. 자, 무의의 덕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규법이나 사회제도가 사회를 혼란시키는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뭐죠? 정답은 4번 도교 되겠습니다. 15번이에요. 자, 서양의 이상사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유토피아는 자유로운 삶을 제약하는 인위를 거부하고 이건 도가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능력과 분수에 맞는 생활도 이상사회 실현의 조건에 해당된다. 소박한 삶이니까 맞고요. 자, 플라톤은 가장 지혜로운 자가 통치를 담당하는 이상사회를 제시했다. 철인 통치 아니면 철인 정치라고 표현하죠. 자, 과학과 지식의 진보가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이상사회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과학지상주의라고 합니다. 이걸 서양 근대사회에서 있었던 거죠. 자, 이 중에서 상관없는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이에요. 자, 공자와 노자가 생각한 당시 사회혼란으로 옳은 거 나왔습니다. 공자는 뭐예요? 당시 춘추시대에 도덕성이 타락했다는 게 사회혼란의 원인으로 봤습니다. 노자는요, 도덕성을 따지는 거. 이런 거죠. 인위적인 제도. 그러면 공자는 도덕성의 타락. 2번 아니면 3번이고요. 자, 노자는 인위적인 제도겠죠?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이에요. 자,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이상사회 조건으로 가장 적절한 거.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부족함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고르지 못함을 걱정해야 된다. 공정한 분배, 그다음에 사회적 차별이 없는 거, 이걸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몇 번입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공평한 분배.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공평한 분배를 주장하는 게 약간 터부시, 금기시되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주변에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나라, 세 나라가 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터부시하는 경향인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 일본, 북한과, 중국, 일본이었나. 중국, 소련, 그 다음에 북한과 같이 있었잖아요. 공산주의 3대 강국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분배를 강조하는 게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18번입니다. 자,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나왔어요. 학문을 갈고 닦아서 훌륭한 인격을 성취한 사람,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육아에서 이상적인 인간 중에 하나인 선비라고 표현해요. 선비는 육아에서 말하는 거고요. 고통받는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노력한 사람 뭐죠? 이건 보살이죠.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해하는 사람, 이거는 뭐 소박한 사람이죠. 세속적인 욕망을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 이건 뭡니까? 도가에서 말하는 진인이죠. 이거는 정답은 몇 번? 여기서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이에요. 자, 빈부의 차이가 거의 없이 자급자족하는 소농으로 구성된 정치 공동체로서 직접 스스로를 다스린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했던 거죠. 자, 공자의 대동사회, 노자의 소국가민, 루소의 민주사회, 모의 투표 나오는데 노자의 소국가민인 것 같지만 이건 루소의 민주사회입니다. 자, 루소의 민주사회에서 민주정치 스스로 통치하는 거 나오고요. 자급자족하는 소농 공동체를 주장했던 거 루소의 민주사회입니다. 여러분 교재 오르났죠? 예전에 편집할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노자의 소국가민을 보여준 사례가 아니라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 아니라 3번이에요.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번 정답은 2번이 아니라 3번이라고 하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이상사의 특징을 보기에서 고른 거 나왔습니다. 자, 이거 유토피아인 것 같네요. 초승달 모형의 섬에는 같은 말과 비슷한 풍습, 시설과 범주를 가진 54개의 말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곳의 시민들에게는 빈곤도 없고 사치나 낭비도 없다. 자, 유토피아의 성인들은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생산적 노동에 종사하고요. 노동은 하루에 6시간으로 제한되며 8시간은 잠자고 남은 시간은 정신적 오락이나 연구에 사용된다. 유토피아에선 집집마다 열쇠를 채우거나 빗장을 걷는 일이 절대로 없다. 왜냐하면 집안에서 들어간들 어느 개인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10년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집을 교환한다. 보겠습니다. 이제 엄격한 법치입니까? 법치라고 하는 거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통치하는 것이죠. 엄격한 법치라고 하는데 아니죠. 자, 모든 사람이 소유와 생산에서 평등하다. 이건 맞겠습니다. 나는. 그 다음에 다 자유경쟁의 보장을 과학기술이 발달된 사람이니까 과학기술 중심주의? 아니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며 도덕적으로 타락하잖아요. 여유롭다까지는 몰라도 어때요? 걱정거리는 없겠죠. 그래서 경제적 근심은 없는 이런 사회. 그래서 나와 라.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음에 이상사회입니다. 큰 도가 행해졌을 때 공의가 구현됐다. 자, 공의라고 하는 건 공공선입니다. 자, 현명한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고 신임과 화목을 가르쳤고요. 지금부터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자기의 아버지만 어버이로 대하지 않고 자기의 자식만 자식으로 대하지 않았다. 나이 든 사람은 그 여성을 편안히 맞출 수 있었고 작년의 젊은이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으며 어린아이도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보장받았고 고아, 호랍이 병든 자도 모두 부양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까지 책임지는 사회, 공자님이 말하는 대동사회죠. 유교적 이상사회 맞죠? 그 다음에 소국 가민의 이상적인 모습을 제시했다. 틀렸고요. 대동사회고요. 자, 재화의 많고 적은 무단 분배를 강조했다. 맞죠? 그 다음에 모두가 똑같이 대접받는 사회까지는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그 다음에 디귿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음 내용이 공통적으로 전제하는 거. 육아의 대동사회와 노자의 소국가민, 그 다음에 플라톤의 이상국가론과 로스의 민주사회 보겠습니다. 자, 국가 권력은 작을수록 좋다, 국가 권력은 클수록 좋다. 인간 사회는 발전 가능하다, 생산수단을 공유해야 된다. 자, 다 공통점이 뭐가 있죠? 자, 이거 모두 다 공통점이 뭐가 있죠? 이거는 국가 권력은 어떻게 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인위적인 통치는 많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정답 몇 번? 1번이 틀렸죠. 생산수단은 공유해야 된다. 이건 밑에는 없잖아. 얘가 없잖아요. 플라톤의 이상국가론과 노자의 소국가민. 그래서 아마 이거 그냥 문제가 나온다면 4번으로 쓰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아니죠? 자, 정답 몇 번? 1번이죠. 국가 권력은 작을수록 좋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나왔습니다. 자, 현명함과 능력 있는 자를 지도자로 뽑고 신의와 화목을 가르쳤다.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은 자기 어버이만 어버이로 대하지 않고, 딱 보니까 아까 나왔던 거 뭡니까? 대동사회죠? 그래서 대동사회의 또 다른 질문입니다. 정답 몇 번? 1번이죠. 여러분, 대동사회와 관련된 질문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수도 없이 출제됐습니다. 근데 친절하게 대동사회라고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렇게 지문을 통해서, 이게 대동사회라고 하는 걸 맞추는 문제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여러 번 계속 보시면, 딱 보자마자, 이게 대동사회구나 하시는 걸 아시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보기 내용과 관련이 깊은 사상가. 자, 대동사회를 주장했던 사상가가 노자, 장자, 공자, 석가모니 중에서 누구죠? 공자님이죠. 노자는 소국가민, 장자는 뭐였죠?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석가모니는 미륵세계 이런 것들을 강조했죠. 자, 극락세계, 미륵세계 이런 것들을 이상사회로서 강조했고요. 자, 그 다음 25번이에요. 다음 현대사에서 요구되는 이상적 인간상으로 가장 적절한 거 보겠습니다. 자, 미래 세대의 생존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자, 타인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소중히 해야 된다. 자,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사회적 가치 있는 행동.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죠? 정의라고 하죠. 정의로운 인간이라는 상관이 있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정답 몇 번? 3번이죠. 정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회적 올바른 거. 사회적 도리. 이런 것들 정의라고 하잖아요. 자, 그 다음 26번이에요.
자, 가에서 다 해당하는 동양의 이상적인 인간을 옳게 짝지은 거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죠.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가르쳐서 자비를 구현하는 사람이다. 자, 이게 뭐죠? 보살이죠. 높은 도덕적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천도를 내면하여 천지운행을 주도하고 만물의 화육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만물이 화목하고 그 다음에 잘 자라는 거죠. 이런 걸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세속적인 욕망을 거부하고 자연의 덕을 지닌 사람으로서 대자연과 하나가 되어 무위자연의 경지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이거 뭐예요? 지인이나 지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가는 보살. 그 다음에 높은 보통 도덕적 뭐 나오면 뭡니까? 전부 다 육아의 사상이죠. 그래서 자, 도덕성, 도덕 나오면 그 대부분 육아의 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자, 육아에서 말하는 군자나 성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세속적인 욕망을 거부하고 자연의 덕을 지닌 사람으로서 대자연과 하나가 되는 무라일체의 경지와 무의자연의 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진인 이런 사람이 되겠죠. 그럼 정답 몇 번? 그래서 1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뭐 나올지 아시겠죠? 자, 그동안 수업하면서 특별히 이 부분 나올 거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체크하시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기본적인 강의 내용 한 번 전부 다 마무리됐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 제가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 어느 출판사든지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정규 교육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진짜 도덕이라고 해서 나오는 교과서는 새 책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변에서 헌책이나 인터넷으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헌책 같은 경우에를 구입을 하셔서 쭉 한번 서술형 교재로서 읽어보시는 방법을 대단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서 정리할 때 진짜 제대로 된 자기 지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약 정리하는 건요, 한 번씩 볼 때마다 일시적인 지식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 한번 듣고 나시면 여러분들 그 필요한 부분만큼은 서술형 교재 뭐가 있습니까? 교과서가 있죠. 교과서를 헌책방이나 이런 데서 한번 구해보세요. 뭐 출판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해서 한번 읽어보시는 거. 그래서 한번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특히 도덕이나 그 다음에 사회, 특히 이제 제일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과목은 한국사예요. 이런 과목들을 여러분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정리하는 습관도 한번 들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요. 자, 기본 내용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시고 좋은 교우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